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불바다로 변해버린 이 아마존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이 불이 갈수록 규모가 커지면서 우주에서도 그 규모가 보일 정도라고 하던데요. 아직도 불길이 확산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예. 불에 탄 면적도 95만 헥타르, 그러니까 9,500제곱킬로미터 규모로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예. 상황이 심각해지자 브라질 정부는 4만 3천여 명의 병력을 투입해서 숲에 물을 뿌리는 등의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사태 해결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상황이 정말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은데요. 자, 전 세계가 아마존 산불 진화에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아마존 산불을 둘러싸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설전은 브라질 정부가 주요 7개국 나라 정상들이 산불 진화를 지원하겠다라는 제안을 거절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 앞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G7은 브라질 아마존 산불 진화를 돕기 위해서 즉각 2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4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예. 하지만 이에 대해 브라질 정부가 G7 정상들의 지원 제안은 고맙지만 그런 자금은 유럽에 다시 나무를 심는 데 쓰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예. 심지어 이 로렌조니 브라질 정무장관은 오히려 G7 정상회의에서 아마존 열대우림 화재와 관련한 논의를 주도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올해 발생한 세계 문화유산인 파리 노트르담 성당의 화재조차 제대로 피하지 못했으면서 그런 제안을 할 자격이 있냐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아니 산불 피해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왜 브라질이 이렇게 거절하고 있는 건지 사실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요. 네, 이 브라질 보우소나르 대통령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기후변화, 환경보호 문제와 관련해서 지속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 갈등은 마크롱 대통령이 아마존 산불을 국제적인 위기로 규정하고 G7 정상회의 의제로 채택하면서 고조됐습니다. 이를 두고 보우소나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이 식민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고 브라질을 식민지나 무인지대처럼 취급한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지원하겠다고 나선 데는 다른 숨은 뜻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나라를 돕겠다고 하는 다른 나라 정상을 향해서 이렇게 브라질 대통령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브라질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아마존 개발 정책 때문입니다. 예. 보우소나르 브라질 대통령은 이른바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런 이유로 남미의 트럼프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네. 그가 추진하는 아마존 개발 정책의 핵심은 아마존의 규제를 풀어서 농지와 목장을 만들고 또 곡물과 고기 생산량을 늘리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아마존을 개발하다 보면 당연히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요. 네. 불이 날 가능성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네. 농지로 바꾸기 위해서 산림에 불을 지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불이 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바로 문제로 지적이 되는 대목입니다. 예. 예,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뭐 이 아마존은 산림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세계 허파로 불리는 자원인데 경제 논리로 움직인다는 게 좀 우려되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해 브라질 정부는 아마존의 개발은 브라질의 주권 사항이다. 다른 나라가 개입할 것이 아니다. 예. 이를 오히려 다른 나라가 방해해서 국가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올해 들어 브라질 산불 발생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이어지는 걸 봐서는 그냥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아마존 산불을 막기 위한 유명 인사들의 기부 또한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애플의 최고 경영자 팀 쿡은 아마존 열대우림 보전을 위해서 애플이 기부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프랑스의 패션 기업 루이비통도 기부 의사를 밝혔고 또 예. 할리우드 배우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50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라고 의사를 한 밝혔습니다. 61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우리 지구의 소중한 자원이잖아요. 빨리 산불이 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다음 소식은 치즈버거를 먹은 까마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까마귀가 치즈버거를 먹는다니 예.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번 연구는 인간이 먹다 버린 햄버거나 피자 조각을 먹는 이런 네. 도시에 살고 있는 까마귀의 건강 상태, 그중에서도 특히 혈중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뉴욕 해밀턴 대학 연구팀은 까마귀의 서식 환경과 먹이 등에 따른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변화를 연구했는데요. 연구팀은 캘리포니아 도시와 또 시골의
시골에 서식하는 까마귀 140마리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추적 관찰했습니다. 네. 정확한 실험을 위해서 뉴욕주 시골에 사는 까마귀에게도 치즈버거를 정기적으로 제공을 했고요. 스스로 먹이를 찾아 먹은 인근의 다른 까마귀들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비교해 봤습니다. 네. 결과가 좀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치즈버거 열량이 높으니까 좀 비만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건강에 좋지 않았을 건 분명할 것 같은데요. 예. 네, 연구 결과 치즈버거를 먹은 이 시골 까마귀는 그렇지 않은 다른 까마귀보다 당연히 이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타났고요. 네. 이는 도시에 사는 까마귀들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아, 사람과 비슷하군요. 이 도시 까마귀와 이 치즈버거를 먹은 시골 까마귀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네, 연구팀이 이에 대해서 우선 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이 까마귀에게 나쁘게만 작용했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물론 이 사람에게는 과도한 콜레스테롤이 질병을 유발한다 뭐 이런 게 잘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과연 조류에게 과도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확실한 건 야생조류는 가공된 음식을 먹도록 진화하지 않았고 반복해서 이렇게 가공된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가 측정하지 못한 부정적인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들으니까 도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비둘기 생각도 납니다. 예. 사람들이 먹다 버린 거 비둘기들이 쪼아 먹는 다 모습 먹죠.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는데 도시에 사는 조류의 생태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선 연구에서도 도심에 사는 새가 시골에 사는 새보다 조금 뭐 성격이 공격적이다 이런 네. 연구가 나오기도 했고요. 예. 제대로 된 서식 공간을 잃고 도심으로 들어오게 된 혹은 뭐 이미 도심에서 너무 생활을 적응해 버린 이런 동물들에 대한 연구가 좀 흥미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과 조류를 떠나서 식생활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보여주는 연구 같기도 합니다. 맞아요. 네, 앞으로 뭐 새들한테 함부로 먹을 거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